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조부모 손에 자란 덕에 빨리 돈을 벌고 싶어 어린 나이부터 택배, 공사장 노가다 등등 많은 일을 전전했습니다. 그러다가 공사장에서 만난 소장님 소개로 실내 인테리어를 하게 되었고, 일찍 시작한 덕분에 지금은 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지금의 아내도 만나 부족함 없이 살고 있고요. 물론 저희가 처음부터 이런 풍족한 결혼 생활을 했던 건 아닙니다. 저희는 10년 가까이 연애를 했지만 연애 초반에는 제가 최저시급도 못 받으면서 일을 배우던 터라 데이트할 때면 아내에게 늘 미안했습니다. 한 달 생활비가 5만 원도 되지 않아 저는 직장에서 식사를 다 해결하거나 일이 없는 날은 아내가 만들어준 음식으로 버티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 악물고 버틴 결과 업계에서도 인정을 받아 선배님들의 도움으로 제 사무실을 오픈할 수 있게 되었고, 그동안 믿고 기다려준 아내에게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게는 2살 간격으로 처제와 처남이 있습니다. 잡음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던 건 아마 처제의 시집애기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처제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남자친구가 있긴 했으나 당장 결혼을 앞두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아이가 생겨버렸고 불가피하게 급하게 결혼 준비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아내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에도 절을 한다고 하잖아요.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지만 연애 초반에 아내 집 앞에서 기다리면서 우연히 몇 번 들었습니다. 돈이 없니? 거지니 하며 저를 비하하는 얘기들을요. 하지만 아내는 동생들을 나무라며 저 또한 아무런 내색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절 믿고 기다려준 아내 덕분에 지금의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런 동생들마저도 악감정 없이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 경제권은 모두 아내에게 있습니다만 아내는 단돈 10,000원이라도 쓸 일이 있으면 항상 저에게 얘기를 해줄 정도로 돈을 허투루 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먼저 아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처제 결혼식 다가오는데 우리가 뭐라도 해줘야 하지 않을까? 아내는 그게 무슨 말이냐며 동생이 우리 결혼식에 뭐 해준 게 있냐며 딱 잘라 말하더군요. 사실 아내가 그런 말을 해도 전혀 반박할 수 없었던 이유가 처가는 아내가 어렸을 때부터 형편이 어려워서 아내가 대학 진학도 포기하고 가장 노릇을 했고 처가의 지금 집 또한 아내의 대출로 구한 집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저같이 가난한 남자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처가 모두가 반대를 했습니다. 돈 많은 남자 만나라면서요. 하지만 아내는 가족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저와의 결혼을 결심하였고 처가의 지원은 10,000원짜리 한 장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내에게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상황이 좋아졌으니 굳이 가족끼리 척지고 지낼 필요도 없고 원래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니까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사람이 그릇이 큰 사람이라며 웃으면서 설득했습니다. 저의 노력 덕분에 아내는 마음을 열고 처제의 결혼을 지원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처제의 결혼을 앞둔 어느 날 제가 먼저 처가 식구들과 식사하기를 권했고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제가 먼저 운을 띄웠습니다. 혼수는 우리가 해줄 테니까 너무 기죽어서 시댁에 잡혀 살지 말라고요. 갑작스러운 저희의 제안에 처가는 당황했지만 입꼬리가 귀에 걸리는데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10년 가까이 봐온 처제였지만 저한테 그렇게 상냥하게 말을 하는 건 아마 그날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혼수 리스트를 쭉 읊더라고요. 대충 가전 정도 생각했는데 아무렇지 않게 차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일단은 알았다고 하고 집에 가서 아내랑 상의를 해보겠다며 웃어넘기는데 장모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군요. 기분 좋게 시원하게 한번 쏘라면서요. 그렇게 밝은 장모님 표정 또한 그날 처음 봤습니다. 아내는 집에 오는 길 내내 화가 나 있었습니다. 어떻게 자기한텐 아무것도 안 해줬으면서 뻔뻔하게 많은 걸 요구하냐면서요. 그래서 저도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 정도 해준다고 가세가 기울거나 할 정도도 아니고 우리가 베풀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더 마음 편해질 거라면서요. 아내가 화를 삭히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저희는 처제가 원하는 대로 혼수를 장만해주기로 했습니다. 비용은 대충 5천만 원 조금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처제의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처가에서 저를 대하는 대우가 달라졌습니다. 속 보이지만 어쩌겠어요.
장모님께서 먼저 연락해 주시고 주말에 시간 되면 밥 먹으러 오라고 하시더군요.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라도 좋은 관계가 유지되면 그러면 된 거 아니냐, 항상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며 살아서 처가의 이런 속보이는 처세술에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었어요. 그럴 때마다 아내는 저한테 미안하다면서 친정에 속보인다며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거 다 나 불러서 용돈 받으려고 수작 부리는 거라고. 음식이라도 새로 하던가 있는 반찬 꺼내서 밥 차려줄 거면 뭐하러 부르냐면서요. 그렇게 시간이 1년 정도 지났을까요? 어김없이 장모님이 부르셔서 주말에 밥 먹으러 처가에 갔는데 웬일인지 갈비찜이 있더라고요. 저도 대충 느낌이 왔습니다. 용돈이 많이 필요하신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저희 부부의 상상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처남이 장가를 가야 하니 뭘 좀 해줘야 하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처제 때도 마찬가지고 그 정도 지출한다고 저희 집 가세가 갑자기 기울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니까 흔쾌히 알았으니 아내랑 상의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죠. 아내는 물론 화를 냈고요. 뻔뻔하게 그런 것 좀 요구하지 말라면서요. 장모님은 내성이 생겼는지 아내가 하는 말은 전혀 듣지 않으시면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서방은 알잖아. 남자가 장가가는데 집 한 채 못 해오면 어떤 대접 받는지. 저도 좀 당황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다시 여쭤봤습니다. 처남 직장 가까운 쪽으로 전세 한번 알아보겠다면서요. 그러자 장모님께서 말씀하시더군요. 전세가 웬 말이냐고? 못해도 20평대 아파트는 해줘야 남자 기가 산다면서요. 20평 해봤자 싼 건 6억이면 사는데 저보고 쪼잔하게 왜 그러냐고 하시더라고요. 옆에서 듣고 있던 아내가 드디어 폭발했습니다. 개뿔 해준 것도 없으면서 뻔뻔하게 그런 말이 입으로 나오냐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데 제가 말려도 아내는 전혀 제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장모님도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누가 네 돈 달라고 했냐? 딸년 키워서 시집 보내봐야 아무 쓸모없다면서요. 제가 다른 건 다 참아도 저희 아내가 싫은 소리 듣는 건 못 참아서 장모님께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집은 못 사드려도 아내랑 상의는 해보겠으니까 저희 아내한테 사과해 주셨으면 좋겠다고요. 그 와중에 장모님도 자존심 부리느라 전혀 굽히지 않고 내가 내 자식한테 말도 편하게 못하냐면서 어디 개뿔도 없는 거 받아줬더니 유세냐고 하시더라고요. 굳이 싸우면서 체력 소비, 감정 소비할 필요 없겠다 싶어서 조용히 아내 손 잡고 나왔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서운한 마음을 못 감추고 지내는데 아내가 말하더군요. 친정집 팔아버리겠다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한 거 아니냐고 했지만 아내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고 월세로 계약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처남과 처제에게 통보했죠. 그 집 이제 월세로 바꿨고 니들 같은 속물들 평생 안 보고 살 거니까 니들이 부모님 모시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고요. 그렇게 처가는 난리가 났지만 아내는 정말 독하게 연락을 다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고 앞으로 이런 일 다시는 없을 테니까 우리 두 가족만 행복하게 살자고요. 정말 돈 앞에 장사 없는 게 장모님은 그제서야 저한테 미안하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사실 저도 사람인지라 속은 시원하지만 연세 있으신 어른들 고생하시는 게 마음이 불편해서 아내 몰래 조금씩 용돈만 드리고 월세는 처남과 처제가 부담한다고 합니다. 처남과 처제한테도 이따금씩 화풀 나고 처가 좀 도와달라고 연락이 오지만 이럴 때는 아내 핑계대고 아내 뒤에 숨어 있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오늘도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재밌는 이야기 준비하겠습니다.